6개의 계절이 흘렀다. 한준우에게는 그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요한 추적의 세월이자 후회와 상실이 뼈저리게 새겨진 형벌이었다. 그의 눈은 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는 오직 한 사람의 그림자만이 아른거렸다. 한우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완벽주의자였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품고 있었다. 6년 전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거대한 기업 스캔들은 단순한 사업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를 잃게 만든 되돌릴 수 없는 실수였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긴 여정의 끝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비가 내렸다. 서울의 혼잡한 거리, 낡은 주택가 골목길이었다. 한준우의 검은색 세단은 빗줄기를 가르며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비서 김민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 앉은 준우의 얼굴은 창밖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6년 동안 수십 명의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으며 그의 막대한 재력과 권력을 총동원해 찾아낸 단 하나의 주소였다. 이곳.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비극적인 날 이후. 그녀가 숨어 살고 있는 곳. 차는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다. 3층짜리 건물은 낡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한때 한우그룹의 엘리트 인턴이었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가 살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준우는 민재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채서 내렸다. 빗방울이 그의 짙은 남색 코트와 머리카락을 적셨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만 심장은 6년 전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3.2호.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손가락 끝에 맴도는 전율. 6년 만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대신 주먹을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의 기억 속에 맑고 생기 넘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한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한준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문을 두드린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좁은 틈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박민영. 그의 기억 속에서 한순간도 지워본 적 없던 얼굴. 하지만 눈앞의 그녀는 그가 알던 민영이 아니었다. 맑고 빛나던 눈동자는 그늘져 있었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왜 여기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준우는 빗물을 뚝뚝 흘리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6년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수많은 밤을 그녀를 찾는 꿈에 시달렸고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모든 확신이 흔들렸다. 민영가. 나 널 찾으려고 6년 동안 6년 동안 뭘 찾았는데요. 나를 망가뜨린 원흉이 당신 회사의 이름 아래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의 눈동자의 고인 증오는 차갑고 깊은 바다와 같았다. 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미래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회사는 직접적인 가해자였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때 너무 어렸고 무력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내게 모든 걸 돌려줄게. 돌려준다니? 뭘요? 6년의 시간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꿈? 민영은 비웃듯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가진 걸로는 절대 돌려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당신이 가진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그냥 가주세요. 당신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숨 막히니까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준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잡았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솟았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널 찾고 싶어 했는지. 미안함이요. 당신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회사가 벌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은 그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지켜보며 편안하게 총수 자리에 앉았겠죠. 당신의 그 미안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분노는 비로소 그가 오랫동안 찾았던 답을 던져주었다. 그가 그녀를 찾고자 했던 이유는 단지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네 명예를 되찾고 너를 망가뜨린 모든 것을. 됐어요. 당신이 뭘 하든 내겐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와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건가요? 6년 전에는 왜 안 그랬죠?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한준우 씨? 제발 더 이상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준우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아 올렸던 모든 희망과 계획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증오 가득한 목소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그녀를 찾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었다. 그녀의 깊은 상처는 그가 가진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는 거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서 있다가 비로소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한준우의 검은색 세단은 밤의 고요를 가르며 서울 시내를 달렸다. 그의 눈동자는 창밖에 넌사인 불빛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6년, 하루도 빠짐없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얼굴. 그의 간절한 기다림은 오늘 차가운 증오로 되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시절의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6년 전 젊은 나이에 그룹 후계자 자리에 오르면서 그는 권력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오만함과 방심이 낳은 비극이었다. 차는 한우그룹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불이 환하게 켜진 그의 사무실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수님, 혹시 식사라도?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박민영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넓은 공간에는 오직 그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준우는 회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6년 전의 모든 사건을 다시 되짚어봐야만 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6년 전. 박민영은 한우그룹의 인턴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인재였다. 준우는 당시 그룹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젊은 이사였고 그녀의 천재성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것을 넘어섰다.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밤을 지새웠고 서로의 꿈과 비전을 공유했다. 민영은 준우에게 단순한 유능한 직원을 넘어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그가 가진 기업가적 야망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한우그룹은 만년 2위였던 라이벌 회사. 이재혁이 이끄는 리옹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재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업가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한우그룹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민영을 노렸다. 이재혁은 교활한 함정을 팠다. 그는 민영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중요 데이터를 유출하고 마치 그녀가 리옹그룹의 스파이인 것처럼 조작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회사 내부의 낡은 보수파들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준우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민영을 희생양 삼기로 결정했다. 준우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조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민영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권한은 아직 총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룹의 중역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민영은 결백합니다. 이건 리옹그룹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룹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준우의 젊고 도전적인 리더십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사태를 이용했다. 결국 민영은 해고되었고 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당시 준우는 아직 미숙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그녀를 구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거대한 기업의 권력 구조와 음모 앞에서 그의 개인적인 정의감은 무력했다. 준우는 결국 분노와 절망 속에서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동안 와신 상담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우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리옹그룹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이재혁에게 복수하는 것, 그리고 박민영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것. 그는 총수가 된 순간부터 리옹그룹을 상대로 무서운 속도로 복수를 시작했다. 리옹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기술 개발로 이재혁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했다. 복수는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는 민영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준우의 사무실에는 정적이 짙게 깔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6년 전 그가 민영에게 선물했던 작은 목걸이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그때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지워버린 듯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모니터로 향했다. 그는 6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사, 법정 문서, 내부 보고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나씩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증거 조작의 흔적,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 모든 것이 이재혁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변호사팀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6년 전 박민영 인턴 해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제출받으세요. 한우그룹 법무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팀을 구성할 겁니다. 전화를 끄는 준우의 표정은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그 복수는 단순한 사업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그리고 사랑했던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민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6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증오의 목소리는 이제 그를 주저앉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경쟁하듯 빛을 뿜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박민영이 홀로 서 있던 어두운 골목길만이 보였다. 그녀의 뼈아픈 상실과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부분이었고 그의 정의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한다. 한준우의 사무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새벽 2시, 불 꺼진 도시를 굽어보는 그의 사무실에는 준우와 그의 최측근인 김민재 비서실장, 그리고 한우그룹 법무팀의 핵심 변호사 몇 명이 모여 있었다. 6년 전 박민영 해고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이 탁자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준우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져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 했다. 6년 전 이재혁이 민영 씨를 겨냥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시 우리 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이재혁은 그 기술을 노렸겠죠. 그리고 그녀가 스파이라는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프로젝트를 통째로 무산시키려 했을 겁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김민재가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했다. 총수님, 당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민영 씨의 컴퓨터에서 유출된 파일의 경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를 스파이로 몰아갔던 핵심 증언들은 모두 리용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의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준우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이재혁은 교활한 놈이야.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지. 하지만 6년 전에 나는 그를 상대할 힘이 없었다. 이제는 달라. 우리는 그의 심장부를 공격할 거야.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우는 민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리용그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신규 물류 허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들의 자금 흐름과 관련 인물들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그리고 우리 그룹 내부에 이재혁과 손잡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추려내. 법무팀 변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수님, 하지만 6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그룹 내부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때 사건 처리를 주도했던 이사회 일부 중역들이 이사회에 대한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들은 진실만을 찾아내. 이재혁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뿌리 뽑을 거야. 준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단호한 결정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준우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다. 한우그룹의 숨겨진 정보망이 총동원되었고 리용그룹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민첩하게 서류들을 넘겼고 그의 머릿속은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다. 한편 리용그룹의 총수 이재혁은 준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한우그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오만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준우가 한우그룹의 총수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준우가 가진 막대한 재력과 추진력을 경계했지만 준우의 진정한 의도가 6년 전에 그 사소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재혁은 준우를 그저 한낱 젊은 야심가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준우가 최근 6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코웃음을 쳤다. 겨우 6년 전의 흔적을 들추다니 아직 어리숙한 티를 못 벗었군. 이미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는데 그는 자신의 오랜 동맹인 한우그룹 이사 박성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는 6년 전 박민영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이재혁은 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한우그룹 내부에 심어둔 우리의 사람들을 움직여 한준우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박 이사는 이재혁의 지시에 따라 한우그룹 내부의 비선 조직을 가동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민영이었다. 그들은 준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재혁은 준우가 민영에게 접근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과거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의 과거는 단순한 기업 스파이 조작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추악한 비밀들을 담고 있었다. 준우는 이재혁이 가만히 서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이재혁은 분명히 박민영을 다시 노릴 겁니다. 그는 민영 씨가 가진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주변에 비밀리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세요. 절대 그녀에게 어떤 위협도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 민영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준우를 만나고 난 후 그녀는 다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6년 전의 순수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녀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한우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준우를 믿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이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두 기업의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우는 멀리서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서울의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음모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식하고 있었다. 이재혁의 오만함과 불안은 그를 더욱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준우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단순히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정보원은 한우그룹 총수가 6년 전에 사소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보고했다. 이재혁은 코웃음을 쳤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박민영. 그 이름 석자가 6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봉인된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이재혁은 자신의 비서에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민영을 찾아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준우와의 접촉을 막아.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한준우는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 거야. 이재혁의 지시를 받은 그의 최측근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우그룹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는 쥐를 움직이는 것이었다. 박성호 이사. 6년 전 이재혁의 지시를 받아 사건을 조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재혁의 눈과 귀가 되어 한우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는 데 일조해왔다. 낮은 밤, 박성호는 자신의 서재에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혁의 명령은 그에게 부담스러웠다. 한준우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집요했으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박 이사는 준우에게 들키지 않고 이재혁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6년 전 함께 일했던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한준우가 그 여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 우리가 손을 써야 해. 이재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그의 그림자들은 곧장 박민영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 주변으로 향했다. 그들은 평범한 행인처럼 위장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민영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우를 증오하고 있었고 그를 다시 보게 될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저 평범하게 흘러가기를 바랐지만 그녀를 둘러싼 음모는 이미 그녀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영은 출근길에 나섰다. 평소처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민영은 불안감을 느꼈다. 누구세요?
남자는 민영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민영 씨, 한준우 총수와는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는 당신의 지난 6년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민영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6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지만 남자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외투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나 그녀와 남자 사이를 가로막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을 쏘아보았고 그 위압적인 시선에 협박하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낯선 경호원의 등장에 움찔하며 민영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의 눈빛을 보낸 후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민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민영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그녀가 탄 버스에 조용히 올랐다. 그는 준우가 비밀리에 그녀에게 보낸 경호원이었다. 준우는 민영의 주변에 24시간 경호 인력을 배치하여 그녀의 안전을 확보했다. 준우는 민재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총수님, 이재혁의 측근들이 박민영 씨를 위협했습니다. 경호팀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 큰일은 없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재혁, 역시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그는 내가 박민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적 복수전이 아니야.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재혁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거대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이재혁의 오만함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기로 했다. 준우는 민재에게 지시했다. 리옹그룹의 신규 물류 허브 사업에 대한 정보를 흘려 우리가 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재혁을 교란시켜. 그리고 그가 그 사업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주시해. 한편 민영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느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안정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들이 한준우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보상이나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틈을 통해 준우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박민영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철문이 있었다. 6년 전의 배신과 상실감으로 인해 굳게 잠겨있던 그 문은 어떤 열쇠로도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준우가 보낸 그림자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를 지키는 존재들을 느끼면서 그 문은 조금씩 녹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안과 함께 미묘한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존재는 준우의 진심이 단순한 후회나 동정심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민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우그룹을 떠난 후 작은 IT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숨기며 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오후 400시 한강다리 아래 혼자 와주세요. 민영은 망설였다. 분명히 6년 전 그녀를 위협했던 이재혁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녀는 즉시 그들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준우의 얼굴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보호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이 설치해둔 미끼에 걸린 것임을 알면서도
덫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영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고 어두운 한강의 물결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출렁였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영 씨. 그녀는 돌아섰다.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6년 전 그녀에게 해고 통보서를 건넸던 한우그룹의 변호사였다. 민영의 얼굴은 굳어졌다. 왜? 여기 계시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영에게 건넸다. 이재혁 총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한준우 총수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옹그룹에서 새로운 삶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민영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리옹그룹, 그들이 내게 뭘 보장하죠, 6년 전.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재혁 총수께서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사고 계십니다. 이번 일은 모두 한준우 총수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가 당신을 이용해서 이재혁 총수를 공격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보다 이재혁 총수와 손을 잡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설득과 함께 비열함이 섞여 있었다. 민영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6년 전의 그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하는군요. 나는 당신들이 벌인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안은 나에게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한준우 씨는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나를 그림자처럼 지켜봐 온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을 막아섰죠. 변호사는 민영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민영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이재혁에게 전하세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녀는 다리 아래에 홀로 서 있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민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영아, 괜찮아.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잘 있었어. 준우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녀에게 닿았다. 네, 괜찮아요. 당신이 보낸 사람들 덕분에요. 민영은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준우 씨, 왜 저를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시나요? 그게 내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야. 6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너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목적이야. 준우는 진심을 털어놓았다. 민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6년간 켜켜이 쌓였던 증오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 씨, 저에게는 6년 동안 당신과 이재혁이 벌인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모았습니다. 준우는 놀라움과 기쁨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민영아, 그게 정말이야. 네,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신들에게 무너졌던 그 순간부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요. 당신이 왜 저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들의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준우는 민영의 결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운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증거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녀가 6년 동안 쌓아 올린 투쟁의 기록이었다. 고마워, 민영아.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이재혁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거야. 준우는 민영과의 통화를 끊고 곧장 민재에게 지시했다. 민영 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분석해. 우리는 이제 이재혁의 숨통을 끊을 거야. 한강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민영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와의 동맹이 그녀의 복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한준우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띄어진 복잡한 그래프와 자료들을 훑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박민영이 그에게 건넨 USB 드라이브를 분석하고 있는 IT 전문가들과 법률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영이 6년 동안 홀로 수집하고 정리했던 자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방대했다. 그녀의 데이터는 단순한 증거를 넘어 이재혁의 숨겨진 비리와 불법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이재혁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부정부패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왔던 것이다. 총수님, 이재혁이 최근 리옹그룹의 신규 물류 허브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그의 비자금이 이 사업에 대거 투입된 흔적이 보입니다. 김민재 비서실장이 준우에게 보고했다. 준우는 턱을 괜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재혁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그를 덫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준우가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에게서 박민영을 떼어놓기 위해 더욱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다. 이재혁은 준우가 민영과 손잡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준우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좋아,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때야. 먼저 리옹그룹의 주가를 조작할 거야. 우리가 그들의 물류 허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는 정보를 시장에 흘려. 준우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전략가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법무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수님, 그건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명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해. 이재혁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는 패닉에 빠질 테고, 그의 비자금 흐름은 더욱더 노출될 수밖에 없어. 박민영 씨가 제공한 이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민영은 준우의 곁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이재혁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거대한 힘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준우는 IT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재혁의 비밀 금고에 접속했다. 그들은 민영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혁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뇌물 수수 기록을 복제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이재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자신의 비밀이 모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리옹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한우그룹이 리옹그룹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재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준우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동원하여 주가를 방어하려 했지만 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은 이미 준우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이재혁은 자신이 이 거대한 함정에 걸려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박성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준우가 미친 짓을 하고 있어. 그 여자애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박 이사는 불안에 떨며 대답했다. 총수님, 박민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그 여자애를 놓치다니. 한준우는 그 여자애와 손잡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분명해. 이재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두 사람, 한준우와 박민영에게 동시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준우의 냉철한 이성을 과소평가했고 민영의 끈기와 복수심을 우습게 여겼다.
이재혁은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도박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준우와 민영을 동시에 파멸시키려 했다. 한편 준우와 민영은 이재혁의 반응을 주시하며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이재혁을 법정에 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이재혁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끄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준우는 민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렵지 않아. 이제 곧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텐데. 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6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요. 그리고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6년 전에 상처받은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인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녀의 말은 준우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재혁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한준우의 공격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파멸이었다. 이재혁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준우와 민영을 법정에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준우가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준우를 파멸시키려 했다. 이재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본가라고 믿었으며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함정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이재혁의 주도해 언론과 법조계는 한우그룹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혁은 언론을 통해 한준우가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한우그룹 총수 한준우, 불법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될 위기, 두 기업 총수의 진흙탕 싸움. 그 끝은 사람들은 거대한 두 기업의 전쟁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이재혁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며 준우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준우는 이미 이재혁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재혁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준우는 민영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이재혁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불쑥 나타나기로 했다. 준우는 언론을 통해 이재혁을 법정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이재혁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준우는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준우는 이재혁이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 그의 가면을 벗겨낼 계획을 세웠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리옹그룹 본사 로비에 모여들었다. 이재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한준우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준우 총수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오용하여 무고한 기업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기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박민영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준우는 굳건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걸어갔다. 이재혁은 갑작스러운 준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준우 총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은 저희의 기자회견 시간인데요. 준우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혁 씨, 당신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6년 전 기업 스파이로 몰아 파멸시킨 박민영 씨와 함께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박민영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6년 전과는 달리 당당하고 굳건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재혁을 향해 있었다. 준우는 준비된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재혁 씨는 6년 전 박민영 씨에게 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한우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 했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 젊은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재혁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것은 이미 6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한준우 총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6년 전의 가녀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이재혁 씨, 저는 6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가했던 모든 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는 당신의 범죄를 증명할 겁니다. 여기. 제가 6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민영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이재혁이 자행했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이재혁의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재혁은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6년 전 그가 가장 얕잡아 보았던 여자에게 이렇게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준우는 이재혁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재혁 씨, 당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는 진실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만함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당신의 몰락은 당신이 가장 얕보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겁니다. 기자들은 이재혁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단상 위에서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가장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이재혁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한준우와 박민영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동안 치밀하게 쌓아 올린 이재혁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친 자료들이었다. 민영이 제공한 자료들은 이재혁이 어떻게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리옹그룹의 주요 사업을 불법적으로 확장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뇌물수수, 탈세, 그리고 불법적인 주가 조작의 흔적들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재혁을 향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재혁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땀만 흘렸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폭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얕잡아 보았던 두 사람, 한준우와 박민영에게 완벽하게 당한 것이었다. 이재혁 씨, 6년 전 박민영 씨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옹그룹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이재혁은 결국 단상에서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무너져가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 이재혁의 몰락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언론은 그의 모든 범죄를 연일 보도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재혁의 측근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재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로비 자금을 동원하여 이 사태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의 오랜 동맹이었던 박성호 이사는 자신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검찰에 자백했고 이재혁의 죄는 더욱 명백해졌다. 리옹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한때 이재혁의 제국이었던 리옹그룹은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재혁은 결국 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준우는 이재혁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아닌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6년 전의 상실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복수는 단지 공허함을 남길 뿐이었다. 민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6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다. 그녀를 무너뜨린 모든 불의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 순간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원함보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준우의 삶까지 뒤흔들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너는 자유로워. 하지만 저는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저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민영의 말에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너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내 유일한 목표였어. 나는 네가 가진 그 용기와 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달았어. 너는 나에게 단순히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준우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박민영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는 언론을 통해 6년 전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했고 박민영의 결백을 증명했다. 민영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에게 베푼 모든 것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준 도움에 감사할 뿐이었다. 이재혁의 몰락 후 박민영의 삶은 조용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보였다. 한준우는 언론을 통해 6년 전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섰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6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을 희생한 준우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민영은 준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준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되었어요.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인생을 다시 찾게 된 건 네 스스로의 힘이야.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너의 끈기 덕분이지. 나는 그저 네가 가진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었을 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감사와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6년 동안 쌓여온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우는 민영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가 준 어떤 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받은 도움을 단순한 정의의 실현으로 여기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다. 민영은 준우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우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시 일어서려 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갈게요. 준우 씨도 당신의 길을 가세요. 민영의 말에 준우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준우는 민영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민영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 복수 때문만은 아니었어. 나는 너를 잃은 후 단 하루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어. 단순히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민영은 준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준우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6년 전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준우에게 열고 다시 한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다. 그때 준우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영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내게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기 위함이 아니야. 이것은 네가 다시는 세상의 불의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네가 가진 그 용기와 힘을 응원하고 싶어. 민영은 준우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자신의 모든 진심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재산이나 권력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진심만 원해요.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준우는 6년 전의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민영은 6년 전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다. 한준우는 박민영에게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영은 그의 재산이나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직 그의 진심만을 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이재혁의 몰락으로 세상의 이목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려 했다. 준우는 민영에게 말했다. 민영아, 나는 네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것을 돕고 싶어. 네가 가진 그 뛰어난 재능을 다시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민영은 미소를 지었다. 제 꿈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당신과 함께. 6년 전 제가 겪었던 불의를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준우는 민영과 함께 민영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의 목적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재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부했다. 그것은 그가 민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전 재산의 진정한 의미였다. 돈과 권력을 그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녀의 정의로운 꿈을 실현시키는 데 사용하려 한 것이다. 언론은 한우그룹 총수가 모든 것을 기부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준우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었다.
그는 민영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민영은 준우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보상이나 동정심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그녀의 꿈을 함께 이루려 했다. 민영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준우가 가진 막대한 자금과 그의 기업적 통찰력, 그리고 민영의 뛰어난 IT 기술력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들은 수많은 기업 비리 사건들을 해결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싸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다. 준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무자비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민영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그들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우 SS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6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영이 물었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글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연인이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지금의 우리가 좋아. 우리는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 나는 네가 가진 그 상처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이 자랑스러워. 민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와 함께 그녀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다. 준우는 민영을 품에 안았다. 사랑해. 민영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아.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더 소중해. 너는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비극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그 꽃은 상처와 고통의 비료를 먹고 자랐지만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강인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꿈꾸었다. 한 남자의 6년간의 집요한 추적은 결국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와 함께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끝을 맺었다.